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입니다. 자, 2023학년도 의과대학 18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전남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일부 대학에서 발표가 되고 있어요. 빠른 학교들은 5월 이전에 발표가 되고 또 일부 대학들 한 5월 20일 정도 이 정도 되어서 발표되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2022학년도 입시 결과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부 내용들이 발표되어지는 내용들을 추합해서 또 내용을 또 올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약대도 지금 일부 대학들이 이제 2022학년도 결과가 발표가 되어졌는데 특히 약대는 우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 2022학년도 처음으로 대학 입시에서 선발하다 보니까 경쟁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학생부 등급 평가가 학생부의 등급이 50%나 70%의 컷이 어느 정도의 입시 결과가 나왔는지 매우 궁금해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약대에 대해서도 일부 발표가 되어진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남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선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대를 뺀 서울, 경기, 그 다음에 충청, 강원, 그 다음에 경남, 경북, 그 다음에 전남, 전북의 대부분의 대학들의 설명을 드렸고 물론 일부 설명을 빠져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런 학교들은 2022학년도 입시 결과가 발표가 되어지면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의대는 이제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까지 설명이 끝나고 나면 의대는 다시 서울대부터 다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도 이전에 설명을 드렸긴 했지만 그 상위 대학들은 대학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연세대, 고려대 또는 연세대학교, 서울대를 묶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2022학년도 발표되어진 입시 결과와 함께 한 대학씩 좀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대학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많으신데 특히 전남대학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전남이나 전북이나 광주 지역의 지역인재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특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역인재의 선발 비율이 2023학년도에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지역인재 전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부산대학교도 사실상 거의 100% 정도를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는데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늘리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방침이 의대나 약대 같은 경우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40%로 늘리라라고 권고를 했고 강원이나 제주 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20%를 유지하지만 대부분의 대학들은 40%로 권고사항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육부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국 돈과 연관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어지는 대학들이 정부의 교육 정책에 맞추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크게 늘려나가는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특히 전남대학교나 아니면 조선대학교의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자, 전형 방법과 전형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전남대학교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확대되었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 모집 인원이 24명에서 14명으로 10명 정도 줄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고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모집 인원이 적다 보니까 불리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학생부 100%고 학생부 반영 점수는 기본 점수 750점, 실질 점수 250점이고 졸업생 또는 졸업 예정자 동일하게 3학년 1학기까지 반영이 되어집니다. 반영 교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나 사회나 과학 전 과목이 반영이 되고요. 석차 등급은 전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은 상위 3개 과목만 반영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년도는 4개 영역 등급 합이 5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과탐을 하나로 반영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매우 높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한다. 따라서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원서를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2023학년 때 보시는 것처럼
수학을 포함하여 3개 영역 등급 합이 4. 그 다음에 과탐 같은 경우는 2과목 평균 절사이기 때문에 과탐의 영향력은 커질 거죠. 한 과목이 아니라 2과목 평균의 절사니까 과탐의 영향력은 커졌다고 볼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수능 체조는 다소 완화되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결국 수능 체조가 완화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수능 체조가 완화되면 경쟁률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 두 번째는 수능 체조가 완화되면 결과적으로 합격생들의 내신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전에는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이 수능 최저의 높은 구간에 도달은 가능하지만 내신 성적이 다소 불안해서 고민했었던 부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이었다면 결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이 10명 정도 줄었다는 것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수능 최저가 완화되어졌기 때문에 예상되어지는 교과 평균 성적은 전년도보다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고교생활 54 전형은 전년도에 모집 인원이 12명이었는데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늘면서 모집 인원이 5명으로 줄었어요. 사실은 모집 인원이 5명 정도라고 한다면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면 원서 지원을 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또는 원서 지원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모집 인원이죠. 왜? 5명이 실제 어떻게 뽑힐지는 모르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모집 인원이 적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1단계의 소리평가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전년도에 4개 영역 등급 합의 6에서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등급 합의 5로 바뀌었죠. 학생부 교과보다 학생부 종합이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한 단계 낮은 상태죠. 결국은 수능 최저도 낮아졌고 그 다음에 모집 인원은 12명에서 5명으로 줄어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수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은 상태라고 봐야 되고 면접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의대 MMI 면접처럼 면접이 다중민이 면접을 해서 40분, 50분씩 보는 면접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학생부 및 서류평가 면접에 대한 약 15분 정도의 면접이기 때문에 사실상 1단계 서류평가가 합격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내신 성적이 매우 높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는 뭐냐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죠. 종전에도 선발 인원이 38명이었기 때문에 꽤 많은 인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거의 30명 정도, 29명 정도 인원이 늘어서 67명 정도 인원이 됐고 여기에서 67명의 인원에서 다른 대학에 추가 합격했었을 때 발생이 되어지는 충원율까지 고려하게 되면 약 12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큰 선발 인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호남 지역에 해당되는 광주나 전남이나 전북 소재 고등학교 전 과정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한 고등학교 졸업 따라 또는 졸업 예정자가 지원이 가능하실 수 있고요. 학생부 100%이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전년도에 4개 영역 등급합 6에서 올해는 3개 영역 등급합 5로 바뀌었습니다. 4개 영역 등급합 5나 또는 3개 영역 등급합 5나 사실상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비교적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 없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은 뭐냐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대폭 늘었어요. 대폭 늘었고 그런데 그게 지역인재에 지원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광주나 전남이나 전북 지역에 해당되는 학생들이다 보니까 결국은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자연계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은 대부분 다 어디에 원서를 써?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에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는 전년도에 비해서 교과 성적이 낮아질 거라고 예상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경쟁률도 비슷한 상태일 거고 교과 성적도 전년도와 비슷할 가능성이 높은데 전남대학교 의예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거의 100%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것은 원광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나 또는 조선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나 전북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의예과나 치의과나 약학과가 영향을 받게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대에 원서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 교과 성적이 낮아서 의대를 원서 지원을 기피하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의대가 잘 안 맞으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결과적으로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이거나 아니면 지역인재 전형에서 의예과가 아닌 치대나 약대, 한의대의 원서를 쓰시려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전년도보다 입결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은 직접적으로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경쟁률과 그 다음에 합격 화세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전남, 전북, 광주 지역에 있는 상위권 학생들은 대부분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의예과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원광대나 조선대나 전북대학교 그리고 의대가 아닌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를 갔었을 때 영향력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입시 결과를 보시게 되어지면 전남대학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우리가 2022학년도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신설이 되어졌기 때문에 2021학년도나 2020학년도 입시 결과는 없습니다. 2022학년도를 보면 12명 모집에 206명이 지원해서 17.2대1의 경쟁률이었고 내신 성적은 1.26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이면 일반적으로 교과 전형보다 내신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 예를 들어 학생부 교과의 내신 성적이 1.2다.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1.4나 1.5 정도로 예상이 되어지지만 보시는 것처럼 12명 모집인 상태에서도 1.26 정도였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로 바뀌어서 모집 인원이 줄고 그 다음에 수능 체제가 완화되고 그러면 결국은 학생부 종합이냐 교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수능 체제 학력 기준이 낮아지면 교과 성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는 2022보다 교과 성적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 지역인재 전형도 지금 보시면 2022학년도의 입시 결과는 1.24, 1.13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비슷한 정도의 점수대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많아지면 학생들끼리의 점수 편차폭이 줄어들거든요. 모집 인원이 많고 충원율이 100%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실제 말해서 1등부터 꼴찌까지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지 않죠. 되려 반대로 예를 들어서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모집 인원이 5명으로 줄고 거기에 따라서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기피하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실제 합격생 그리고 충원 합격생과의 점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도 예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서 가장 유리한 지점이 어디냐 일반적으로 볼 때 그러면 당연히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원서 지원에 가장 유리한 지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사고의 방식들은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따라서 전남대학교에서 원서 지원을 기피하는 구간이 어디가 될 가능성이 높냐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그렇죠? 모집 인원도 종전에 24명보다 10명 정도 줄어서 14명이 되었기 때문에 원서 지원을 꺼려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전년도 대학에서 발표한 교과 성적을 보면 1.24 정도의 교과 성적이다 보니까 내신 정도도 비교적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 지원을 기피할 수 있고 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특히 그렇죠. 학생부 교과 전형도 아닌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교과 평균 성적이 1.26 정도의 성적이 나왔다는 점 그리고 모집 인원이 5명 정도 줄었다는 점 이런 점들은 어떻게 보면은 원서 지원을 기피하게 만드는 구간이거든요. 원서 지원을 기피하게 되면 결국은 합격생들 간의 점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상 전남대학교의 원서 지원에서 우리가 한번 기회 구간으로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기회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지역인재 전형은 어차피 광주, 전남, 전북의 상위권 학생 모든 학생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기회나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별로 크지 않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지만 이번에 지역인재 전형이 많이 늘어나니까 혹시나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라면 잘못 생각하는 거다. 그거는 다른 모든 분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거고 모집 인원이 많으면 점수 편차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어딜 가야 되냐. 원서 지원이 어떻게 보면 꺼려지는 구간, 입시의 변화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약간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원서 지원을 기피하는 구간이 오히려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남대학교 입시 결과를 보면 2021학년, 2022, 2023학년도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면 첫 번째는 2021학년도에 학생부 종합지역인재 전형의 38명이 2021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으로 바뀌었죠.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이 학생부 종합에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고 교과에도 지역인재 전형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종합이나 지역에 따라서 입시 결과가 많이 바뀌지만 이처럼 종합의 지역인재 전형 또는 교과의 지역인재 전형이 하나로 있는 경우는 사실 전형의 의미가 크질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시 결과가 크게 바뀌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2022학년도에서는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었겠죠. 2021학년도는 종합 지역인재 전형이었겠죠. 보시는 것처럼 지금 2020, 21, 22로 가면서 1.24, 1.25, 1.44기 때문에 이사기 때문에 결국 학생부 종합 지역이냐 학생부 교과 지역이냐 사실 별 의미 없어요. 그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네 여기 1.14, 1.12, 1.13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전형명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학생부 교과 전형도 보면 1.24 정도의 내신 성적, 1.25, 1.24 정도 그 다음에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26 정도의 내신 성적이 되어질 가능성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3학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29명 늘어서 대폭 늘어난다 하더라도 경쟁률이나 학생부 교과 성적의 변화는 크게 발생이 되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되어진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이 두 개의 전형에서 입시의 변화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 성적이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는 것처럼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이 1.13이나 1.18인데 내 성적이 만약에 1.1 정도의 성적이다. 1.2 이내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여기 원서를 쓰시면 되겠죠. 모집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서 다소 합격생의 지원 폭이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경기에서는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내 성적이 만약에 1.2 중반대거나 1.3 정도의 성적이 된다면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써도 사실상 어려울 거예요. 만약에 1.3 정도나 1.2 중반 정도 된다면 결국 어디에 원서를 써야 되냐면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이 아니라 조선대학교의 원서를 쓰거나 전북대학교나 원광대와 같은 지역인재 전형의 원서를 쓰거나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치대, 한의대나 약대를 썼었을 때 전년도보다 훨씬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꼭 전남대학교 의대를 원서를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학생부 교과 전형이나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더 나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전형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37명이었다가 2024학년도에 2022학년도에 24명 그리고 2023학년도에 14명으로 줄었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어요. 올해 가장 큰 변화는 모집 인원이 축소되었다. 두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4개 영역 등급합이 5에서 3개 영역 등급합 4로 바뀌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고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모집 인원의 감소가 가장 크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2명에서 5명으로 줄었으니까 매우 불리해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분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나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고 모든 분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결국은 나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차피 원서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원서 지원의 흐름과 경향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연히 모집 인원이 12명에서 5명으로 줄면 전반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원서 지원이 기피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성적이 뭔가 기회나 아니면 뭔가 틈을 찾아야 되는 성적대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많은 분들이 원서 지원을 기피하는 구간에서 기회가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는 이유도 그거죠. 입시의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모든 분들이 생각하는 입시의 전략이 아닌 나만의 입시의 전략과 기회를 찾아야 되는 거.
이런 관점에서 생각할 때 결과적으로 기회도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전년도보다 완화가 되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로 봤었을 때는 원서 지원이 유리해졌죠. 하지만 전년도에서 4개 영역 등급합 6이라고 하는 건 4개 영역은 반영하는 게 3개 영역보다는 당연히 어렵지만 4개 영역 등급합 6은 의대에서는 사실 낮은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이요. 높지 않거든요. 4, 5는 높지만 4, 6은 그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다소 낮아졌다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낮아졌기 때문에 애들이 대거 몰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모집 인원이 적어졌기 때문에 실제 경쟁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원서 지원하는 학생들의 성적대 자체가 많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세 번째는 교과 지역인재 전형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모집 인원이 큰 폭에서 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의 성적이 1.13, 그 다음에 1.18 정도까지가 70%다. 70%가 1.18이면 아마도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는 뭐 1.19 아니면 2.1 정도의 성적이지만 정적이 많이 벌어질 것 같진 않아요. 교과 전형이기도 하고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2023학년도의 입시 결과는 경쟁률은 사실상 큰 변화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여기가 10.5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으니까 모집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혹시나 학생들이 혹시나 붙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애들이 몰려들면 많이 늘면 아마 11대 1이나 12대 1 정도의 경쟁률 정도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게 지역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뭐 무작정 많은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는 없잖아요. 많이 높아져도 11이나 12 정도가 나올 것 같고, 대신 여기에 나타나 있는 학생부 교과 50%나 70%는 전년도보다는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만약에 70%가 전년도에 1.19였었다. 그럼 뭐 1.18이었다 그러면 1.19 또는 뭐 2.0 정도 해서 0.1이나 0.2 정도가 점수가 조금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고 해서 이 성적이 1.18 성적이 뭐 1.25가 되거나 1.27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성적이 만약에 전년도 기준으로 1.18 정도면 합격하는 성적이었기 때문에 원서 썼던데, 내 성적은 만약에 1.2 정도의 성적이었기 때문에 2022학년도 기준으로 원서 지원이 어려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2023학년도에는 원서를 쓸 수 있을 거예요. 다소 폭이 벌어질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큰 폭에서 늘어날 가능성은 생각하지 않는 게 좋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 부산대학교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전형과 동일하죠. 부산대학교도 마찬가지로 부산이나 경남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부산대학교로 몰릴 수밖에 없는 거고, 광주나 전남이나 전북 지역의 모든 학생들이 결국 전남대로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전남대학교가 어쨌든 광주, 전남, 전북 지역의 최상위 대학의 의과대학이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다 몰릴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그런데 교과 전형 상위권 학생들이 지금 보시면 충원율이 약 100% 정도 충원율이 나오거든요. 핵심은 뭐냐면 뭐 이거죠. 그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최상위권에 몰린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붙기가 되게 어렵죠. 서울이나 경기권의 교과 전형의 선발 인원이 별로 많지 않고, 또 예를 들어서 충남이나 충북 지역으로 갈 바에는 사실은 전남대를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이 원서를 쓰면 어디에 원서를 쓰냐? 카톨릭 대학교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경희대학교 요번에 이제 만들어진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에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고려대학교에 원서를 쓰거나 이렇게 될 텐데, 실제 그런 학교들이 선발 인원이 많지 않고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되어지다 보니까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상위권 학생들이 그냥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 전남대를 다니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충원율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면서 최초 합격자와 충원 합격자 간의 점수 간격이 크게 벌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모집 인원이 늘어나면서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뭐 2점대 후반까지 벌어질 것을 이렇게 예상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전남대 의대에 미치는 영향들보다는 지역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조선대학교나 전북대학교나 원광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나 아니면 또 치대나 한의대나 약대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의대의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한의대나 약대나 치대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전남대학교 지역인재 전형의 모집 인원의 확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전남대학교 선발 인원을 보시게 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3학년도 4학년도가 되어지면서 지역인재 전형의 의대나 약대 선발 인원이 40%로 권고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늘려요. 그 중에서도 특히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을 2023학년도에 크게 늘린 학교, 대표적으로 부산대학교, 그리고 전남대학교, 그 다음에 조선대학교가 그 대표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전남대학교는 2023학년도의 의대 모집 인원이 125명이거든요. 전체 정원의 선발 2명을 뺀 125명인데 125명 중에 지역인재 선발 인원이 80명, 64%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에서 67명을 선발하고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지역인재 전형에서 13명을 선발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80명, 약 64%를 선발하고요. 이거를 수시와 정시 다 합친 것이 아니라 수시에서의 선발 인원만 보게 되어지면 수시 선발 인원 87명 중에 67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약 77%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전남대학교는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이 매우 크다.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모집 인원의 커다란 변화와 수능 체제의 완화, 이런 입시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적이 안정적이고 좋으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입시 변화 없는 게 차라리 낫죠. 불안전 요소가 없으니까. 하지만 내가 성적이 조금 안 좋은데, 비교과가 안 좋은데, 학생부의 경쟁력이 다소 부족한데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입시의 변화를 기회로 노리시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전남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